어서 와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자, 이름? 김연주요. 김연주. 몇 살? 50이요. 일반 회사 다니고 있어요. 일반 회사 다니고. 우리 애는 60살 밑은 다 반말이니까 네. 그것만 좀 이해해줘요. 자, 무슨 일로? 친정 부모님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어서 싸우고 지금 한 2년 정도 막내를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살고 있는 쪽이거든요. 시댁이 아니고 친정. 친정. 이야. 근데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? 그런 이유가 좀 약간 무슨 일이 있었나? 친정 내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살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. 네.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좀 친정 부모님 중에서도 친정 엄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편이고요. 어렸을 때부터 일찍 공부를 놨어요, 제가. 공부를 놔서 좀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살면서 아무래도 좀 생활비라든지 그런 게 좀 안 갖다 주고 그랬어요, 전 남편이.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좀 궁핍하게 살았거든요. 제가 옷도 좀 허술근하게 입고 제가 그 당시에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얼굴에 이렇게 버짐이 필 정도로 삶이 궁핍했구나. 그러니까. 많이요. 그렇게 해서 살면서 그 동네에서 친정 엄마가 되게 오래 사셨어요. 근데 친정 부모님이면 그냥 뭘 더 해주려고 한다거나 우리 딸 좀 불쌍하다 이렇게 좀 감싸 안아 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 친정엄마 말이 동네 창피하니까 애들하고는 웬만하면 낮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해 넘어가면 돌아다녀라. 해 넘어가면 돌아다녀라. 친정엄마가 특히 이제 남의 눈을 되게 많이 의식하시는 편이세요.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 정도는 그냥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어요. 그 정도는. 근데 이제 좀 트러블의 정점이 그 13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부터 정점을 찍었고요. 좀 불합리하게 제가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을 왔는데 신랑이 애들 둘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. 저한테 말도 없이.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애들은 안 들어오고 신랑도 안 들어오는 상태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도 하고 신랑한테도 전화하고 시댁에다가도 전화하고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활을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다가 집에 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보니까 애들 물건은 막 곳곳에 있고 도저히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그래서 병원에서 눈을 떠고 정신이 들었는데 제 친구 말이 니네 친정엄마 대단하시다 그러는 거예요. 우리 친정엄마가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큰 길까지 나가가지고 앰뷸런스를 막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래요. 그래서 아 여기다 빨리 와라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앰뷸런스를 세우더니 동네 창피하니까 사인볼 끄라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요 부분에 있어서는 네. 좀 짚고 넘어갈게. 네. 니네 친정엄마도 대단한데 너도 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. 네. 절대 아니 삶이 내가 지금 힘들고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약을 먹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. 정말 잘못된 거야. 요즘 안 그러지? 지금은 요즘- 다 잘 살고 있지 지금.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지? 네.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. 절대 절대 그런 안 돼요. 생각하지 지금 마. 밝아 보이니까. 네.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? 너는 그래서 뭐 해? 재혼했어? 네. 아, 너 재혼을 했고? 네. 딸내미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서 나와 있는 상태라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. 경제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고. 네.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?
마지막으로 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그냥 좀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쪽 시댁이 좀 사과로 유명한 고장이에요. 근데 제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했는데도 친정 엄마가 사람들한테 그 과일을 돌렸다는 거예요. 그 과일을 돌렸다는 거예요. 어떻게 그 집에서 계속 사과를 주문을 해서 돌릴 수가 있냐.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사과가 당연히 다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막내 동생이 엄마 그거는 좀 아니에요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 이건 아니야?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친정엄마하고 싸우면 좀 희한하게 과거 얘기가 끄집어 나와요. 친정엄마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말을 안 들었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저도 과거 얘기가 같이 나가는 거죠. 사실 그러면 뭐 응어리가 있는 거네 그냥 친정 엄마에 대한.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는 속이 터질 거고 네. 니네 엄마는 근데 뭐 개의치 않고 그냥 하는 거고 네.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부하래더니 공부도 안 해. 결혼도 애 낳고 또 이혼해. 그냥 뭐 얘기하면 뭐 순순히 또 뭐 저것도 안 해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본인의 희망대로 되지 않은 자식이라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. 맞아요. 것 같아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애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.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너한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연락 안 하고 지내기가 조금 그 와중에도 네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연락을 끊고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거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. 그렇죠. 네.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게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진 않을 거예요. 연세가 있고 고집도 있으신 것 같고. 2년 동안 니네 엄마한테 연락 온 적 없어 너한테? 네. 아버지한테는? 아버지한테도 초반에는 연락이 왔는데 아. 그 뒤로 안 오시더라고요. 그지? 내가 볼 때 그렇다고 그러면은 서로 크게 아쉬울 거 없고 이러면 내가 볼 때 그냥 연락하지 마. 네, 그러니까 연주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연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너 가끔 그런 생각하지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? 이런 생각 맨날 하지. 근데 진짜 그런 생각할 때 너무 힘들지.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아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지? 맞아요.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맨날 불화가 있고 뭐 서로 계속 싸우고 이럴 거면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거야. 오히려. 서로 도움될 게 없으니까. 네. 왜냐면 멀리 있으면 혹시 그리움이나 생겨. 근데 가까이서 만나가지고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이러면 진짜 그나마 조금 있던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도 또 다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. 물론 아예 뭐 영원히 연락 끊으려는 건 아니야. 내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아직 엄마 아버지 건강은 하셔? 네. 그러면 그냥 두고 본인들이 정말 네가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너한테 연락하게 그냥 있어.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냥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. 연주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.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원치 않게 그런 불행들이 찾아왔고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동네 창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. 저는요. 세월이 지났고 다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신다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게 가족의 인연이 될 수 있게 관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한번 뽑아봐. 뭐라고 할지. 진짜 보자. 아, 결국 봐봐. 결국은 참는 사람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. 참는 사람이 승자야. 그럼, 그러니까
참고 그렇다고 뭐 계속 연락해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마. 지켜봐. 일단 조금 지켜보고 뭐 어머니도 나이가 더 드시면 뭐 바뀌기가 어렵겠지. 근데 뭐 어떻게 해. 방법이 없어. 그러니까 그냥 잊고 지금 남편이랑, 남편하고 그렇지. 딸하고 행복하게 살아. 야, 완전 그리고 찌찌뽕이다 이거 완전.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런 게 여기 나왔잖아. 그게 이기는 거야. 알았어요? 오케이? 네. 건강 잘 챙기고 그래. 연주 응원할게. 들어가. 행복해요. 잘 가. 보살님이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속 시원히 네, 사연 잘 들어주신 것 같고 네, 기분이 한결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당분간은 조금 연락하기 좀 꺼려 하겠지만 좀 시간이 해결이 되면 다시 엄마하고 친한 딸 사이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속 시원한 시간이었고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KBS 조이